여러분, 음악을 본 적 있으신가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합니다. 좋은 레코드 커버는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음악을 들려준다. 오늘 이야기할 책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멋진 세계. 이 책은 소설도 평론도 아닙니다. 재즈 레코드 커버 188장이 들려주는 소리의 세계. 그리고 이건 사실 하루키가 평생 사랑해온 취향의 기록입니다. 오늘 음악을 귀가 아니라 눈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멋진 세계라는 책을 제가 읽고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책이 진짜 레코드판 같은 그런 느낌 딱 들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색 색상으로 이렇게 파령 자체도 완전 정사각형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그냥 책을 딱 집었을 때 레코드판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책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장한 수많은 레코드 중에서 유명 레코드판 일러스트레이터 데이비드 스톤 마틴이 직접 디자인한 재킷을 올 컬러로 수록하고 각 재킷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짧은 코멘터리를 붙인 책입니다. 실제로 자기 컬렉션 중에서 188장 데이비드 스톤 마틴 디자인한 그거를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촬영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좀 마니아틱한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기도 한데, 그러면 먼저 데이비드 스톤 마틴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알지만 데이비드 스톤 마틴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줄여서 DS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레코드판 그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당시의 재즈 레코드 문화에서 재킷, 커버의 언어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도 하죠. 데이비드 스톤 마틴은 사망한 지 벌써 30년이 좀 지났습니다. 1992년에 사망을 했으니까요. 1913년생이고, 그러니까 미국 재즈가 가장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5, 60년대의 이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앨범 자켓을 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선, 그러니까 드로잉이 중심이에요. 악기나 인물 동작들이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마치 음악의 리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재킷의 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아도 한 4가지 정도 색? 보통 2가지, 3가지 색으로 이제 재킷을 구성을 하는데 여백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 음악적 공간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또 인물의 포즈나 손, 악기 디테일을 과감히 강조합니다. 뭔가 연주하는 그 순간을 정지 화면처럼 표현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조차도 뭔가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이는 재즈?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재킷은 뭔가 다른 사람의 재킷과는 확실히 다르다. 딱 보자마자 이건 데이비드 스톤 마틴인데 이거를 좀 알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음악에 대한 평론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재킷이 메인입니다. 재킷을 통해서 소리의 인상, 본인이 들었던 그 재즈 혹은 다양한 음악들의 어떤 인상을 표현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연주자의 성격이나 그 당시 시대의 어떤 그 분위기, 바이브를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각을 연결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곡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런 곡은 이 연주가 이렇고 이랬으면 식상할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이 책의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음악을 우리가 먼저 알고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그냥 레코드 가게나 이런데 요새야 이제 사실 레코드를 많이 듣진 않지만, 저도 테이프 세대 그리고 CD 세대였는데 그 당시에 뭔가 표지가 괜찮으면 더 마음이 끌렸던,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그 다이카니야마에 있는 그 치타야 서점에 가서 제가 재즈 CD를 좀 차에서 들으려고 산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유명한 아는 사람의 이름이 들은 챗 베이커 것도 샀거든요. 그렇긴 했지만 디자인이 예쁜 앨범에 먼저 눈이 가더라고요.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표지 디자인이 괜찮아야 눈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나 사려고 마음먹은 작품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서 처음 이 레코드를 골랐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인상,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와서 그 재킷을 꺼낼 때의 그 의식, 그리고 그 레코드를 계속해서 들을 때 쌓이는 기억, 그거에 바로 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앨범 자켓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본인의 식견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하려는 책이 아니라서 좋았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진짜 식견이 내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취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재즈, 클래식, 뭐 또 위스키, 뭐 럼닝 이런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단순히 즐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 즉 앨범 자켓도 어떻게 보면 물건이잖아요. 그 물건을 내가 오래 쥐고 살았다. 이거는 내 취향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소유의 시간, 듣기의 누적, 그리고 취향의 내력이 계속 배경에 깔려 있어서 처음에는 앨범 재킷만 수록되어 있는 자칫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했는데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진짜 그 특유의 에세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이 책이 좋은 점은 뭐 한두 장의 커버를 집중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188장이 쑥쑥쑥쑥 나옵니다.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제가 펼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킷들이 굉장히 그냥 몇 페이지 나오고 한 자킷에 해당하는 시간, 한 재킷에 할애된 페이지가 한 페이지, 뭐 두 페이지 많아봤자 그 정도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한 챕터에 7장의 재킷이 막 나와 있어요. 한 3-4페이지에. 그러니까 그냥 그림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도 있어요. 또 쭉쭉쭉쭉 넘기면서 연속적으로 감상을 하다 보니까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앨범 자켓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들을 문외한이었던 저도 이제는 구별할 수 있게 됐고, 또 시대별로 재킷의 레퍼토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재킷 그 제작의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어떤 역사도 좀 볼 수 있다 라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또 데이비드 스톤 마틴 자체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그렸구나, 좀 그 질감이나 온도의 차이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재킷으로 보는 재즈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의 단점은 뭐 에세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은 없었어요. 분량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188개의 재킷을 204페이지 안에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앨범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앨범들은 이런 식으로 작게 나와서 조금 이게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점, 거의 한 자켓에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단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재즈에 대한 음악 평론,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재즈에 대한 식견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조금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안 맞는 책이다. 이건 재킷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기 전에 그거는 꼭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 개발한 이 책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그냥 쭉쭉쭉쭉 넘기면서, 물론 글도 읽지만 쭉 넘기면서 내가 괜찮아 보이는 앨범 자켓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겁니다. 뭐 글도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앨범을 뭐 스트리밍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커버를 보는. 그러면 그 커버에 왜 데이비드 스톤 마틴이 이런 느낌, 이런 색감, 이런 질감, 이런 선, 이런 구상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앨범 자켓은 일단 첫 번째로 조니 후지스의 컬레이츠라는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만 읽어드리면, 컬레이츠의 재킷은 토끼가 가득하다. DSM은 이때다 하고 승부수라도 던지듯 토끼를 원 없이 그려놓았다. 대체 전부 몇 마리일까? 귀와 꼬리가 제각각 빨강, 파랑, 노랑, 검정으로 물들어 무척 컬러풀하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앨범 자켓 중에 가장 좀 컬러풀한 그런 느낌의 재킷이고요. 연주 멤버는 로런스 브라운, 엘시어스, 빌리 스트레이혼으로 낯익은 엘링턴 관계자가 대다수다. 모두 솜씨 좋은 뮤지션이고 완성된 음악의 질도 매우 높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썼다시피 역시 자극이 약간 모자란다. 참고로 토끼는 다 해서 22마리였다. 당근은 9개, 한 마리는 테너 색소폰을 불고 있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좀 책을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니까 2개가 제 인상이 되게 깊었는데 바로 이 앨범 자켓입니다. 근데 얘는 표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앨범 자켓이 뭔가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어떤 좀 최고 작품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작품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3명의 사람이 서 있잖아요. 이 3명이 굉장히 전설적인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로이 엘드리지와 아트 테이텀, 두 전설의 첫 조합, 거기에 드럼에 엘빈 스톨러가 더해진 3사람의 뒷모습을 DSM은 산뜻하게 그렸다. 작달만한 엘드리지, 당당한 체구의 테이텀, 호리호리한 키다리 스톨러. 그러니까 요게 약간 자주색으로 묘사된 게
로이 엘드리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요 체구 좋은 뒷모습 약간 KFC 아저씨 같은 요 분이 아트 테이텀. 그리고 옆에 이 호리호리한 분이 약간 드럼의 엘빈 스톨러인 것 같은데 세 사람 다 어째선지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런 3인 3색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들이 빚어내는 음악을 듣고 싶어진다. 요렇게. 그래서 저도 요걸 읽고서 바로 정확히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한 곡인지 모르겠는데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약간 이게 뒷모습의 느낌들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이 책은 소화해 보시는 거, 읽어 보시는 거 저는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래 좋아해온 무언가가 있나요? 하루키는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에 둘러싸여 사는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멋진 세계. 이 책은 단순한 재즈 책이 아니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책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대꾸알죠? 안녕.